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 중에서 신뢰도 분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의 개념이 있죠. 타당도는 측정의 품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그 설문 항목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도인 것이죠. 그래서 측정 촉도가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거 이제 무엇을 측정하고 있느냐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MBTI 검사가 개인의 성격을 측정을 하는데 과연 MBTI 검사가 개인의 성격을 어느 정도 정확히 측정하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타당도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신뢰도는 응답에 대한 일관성인데요. 즉 측정 척도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측정 척도가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없이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IQ 검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IQ 검사의 신뢰도가 높다면 일단 IQ 검사를 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IQ 검사를 하더라도 먼저 검사했던 결과가 유사하다면 그 IQ 검사의 신뢰도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타당도와 신뢰도를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역에 잘 이런 식으로 맞췄네요. 그렇죠? 일관성도 있고 목표를 정확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 주변으로 오긴 했는데 좀 들쑥날쑥 이런 뭐 분산이 좀 큰 이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일관성 있게 측정이 된 것 같긴 한데 중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그림은요. 타당하기도 하고 신뢰성도 갖춘 즉 타당도와 신뢰도를 모두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중앙 중심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타당도는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일관성이 부족하죠. 분산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는 측정 척도라고 보면 되고 세 번째는 일관성은 있어서 신뢰성은 있지만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타당하지는 않다. 신뢰성은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측정 도구가 타당하냐 그리고 신뢰성이 있느냐 이걸 검증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측정값이 있으면 측정값. 측정값은 실제값 플러스 체계적인 오차 플러스 비체계적인 오차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체계적인 오차라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측정 과정에서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결과를 왜곡하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항의 표현 방식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설문 응답상으로 볼 때 일관된 편향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설문 구성을 좀 잘못해서 이런 오차는 이제 우연하게 발생하지는 않고 항상 비슷한 양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체계적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문항들이 어느 요인에 의해서 함께 변동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체계적인 오차는요. 이거는 우연하게 발생한 오차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매번 다른 방향, 다른 크기 이런 걸로 이제 결과를 흔드는 약간 이제 소음 성격의 오류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실험 환경의 어떤 작은 변동 이런 것들이 이제 우연하게 측정값을 흔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차후에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크롬바 알파 값이 좀 낮게 나온다. 그것은 이제 그만큼 비체계적인 오차가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값들이 참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느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신뢰성은 측정 값들의 분산이 적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측정 값이
참값에서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치우쳐져 있지만 분산이 적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뢰성은 높지만 타당성은 낮은 거고요. 반대로 측정값이 참값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분산이 넓다. 이거는 이제 타당성은 높지만 신뢰성은 낮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모두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 분석이라고 하는 건요.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수집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측정된 것인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즉 일관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을 유사한 척도로 측정을 한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일관된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크롬브 알파 값을 통해 가지고 이 신뢰도를 검증을 하고 논문에도 이 크롬브 알파 계수를 실제 이렇게 그 값을 산출해서 기재하는 형태로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롬브 알파 값은 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신뢰도 분석에서 신뢰도를 저해야 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 이걸 제거함으로 인해서 크롬브 알파 값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크롬브 알파 값이 0.8에서 0.9 이상이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6에서 0.7 정도면 이제 수용할 만하고 0.6보다 이제 적으면 이제 신뢰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ERP 시스템에 대한 사용 용이성에 대한 이제 설문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PU로 이제 만약에 변수가 있다, 그럼 지각된 유용성이 이제 가능성이 높고요. PEOU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인데 이 설문서 자체는 이제 사용 용이성에 대한 설문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총 6개 했죠. 그래서 6개의 변수에 대해서 코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은 전혀 아니다. 7은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딩이 되어 있죠. 그래서 ERP 시스템의 사용법은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 전혀 아니다 해서 매우 그렇다. ERP 시스템의 사용법은 기억하기 쉽다. 전혀 아니다 해서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6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설문 항목들이 과연 일관성 있게 측정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SPSS 상에서요. 자, 이 척도 분석이에요. 분석에서 척도 분석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신뢰도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동시킨 다음에 즉 POU1에서 POU까지 변수를 이동시킨 다음에 통계량에서 항목 제거 시 척도를 선택을 하게 되면 뭐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오죠. 이건 뒤에 영상에서 한번 실습한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보니까 크롬브 알파 값이 0.936 항목이 6개인데 매우 일관성이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 항목을 보니까요. 다른 항목들은 오히려 제거하게 되면 6개일 때보다 크롬브 알파 값이 줄어들게 되는데 3번 항목은요. 만약에 3번 항목이 삭제되면 크롬브 알파 값이 0.944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항목 3을 제거하고 우리가 이제 크롬브 알파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요. 0.944 그리고 다른 항목들을 제거하더라도 0.944보다 이제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 항목 3을 제거해서 크롬브 알파 값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이 정도 일관성이면요. 굳이 뭐 항목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0.9가 넘는 크롬브 알파 값이기 때문에 사실 높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PSS를 연 다음에 자, 신뢰도 분석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습 파일은요. 자, 보면요. erp.sav 파일입니다. 자, 열었고요. 자,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유용성에 대해서 자, 6개 항목이 측정이 되어 있고요. 사용 용이성에 대해서도 6개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렇게 잘 입력이 되어 있고 자, 1은 전혀 아니다.
7이 매우 그렇다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번 그렇다면 신뢰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분석에서 척도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신뢰도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PEOU 사용 용이성에 대해서 자, 일관되게 측정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PEOU 1부터 6까지 항목을 이동시킨 다음에 자, 통계량이 들어가서 보면 항목 제거 시 척도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신뢰도가 상당히 높죠. 항목 수가 6개인데 크롬프 알파 값이 0.936이라는 매우 높은 이제 신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이 설문 항목들이 일관성이 있게 측정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보면 3번 항목 있죠. 3번 항목을 제거했을 때 크롬프 알파 값이 0.936에서 0.944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항목 3을 빼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 신뢰도 분석에서요. 자, 3을 제거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3을 제거한 다음에 크롬프 알파 값이 0.944로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항목들이 삭제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크롬프 알파 값이 0.944보다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항목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롬프 알파 값이 0.9 이상이기 때문에요. 굳이 항목 3번도 뭐 삭제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실습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행을 한 다음에 논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